아이폰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하고 났더니 이제 뒤이어서 CNBC도 또 다른 기사를 오늘 냈던데요. 보니까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에서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그 뭐 후속 기사라고 또 단독 그러고 뭐 나온 것 같은데 CNBC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인도에서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애플의 이전과 관련된 탈중국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분위기를 볼 때 가장 궁금한 게 인도가 뭐 이제 뭐 중국이 팍스콘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도가 이런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IT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인도의 테크와 관련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첫째로 간단하게 우선 인도라는 국가의 골칫거리를 이해해야 되는 핵심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인도는 무엇 때문에 골치가 아플까요? 그러면 경제 악순환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네. 경제 악순환.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 발표와 모든 정치적인 성명의 그 배경에는 이 악순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네. 제조업 기반이 없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계형 자영업자와 그냥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대 보험을 내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세금을 안 내죠.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 재정 수입이 없죠. 네. 재정 수입이 없으니까 인프라를 못 갖추죠. 그러니까 수돗물도 전기도 전화도 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할 수가 없네요. 없죠. 네. 그러면 제조업이 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또 안 되죠. 그래서 무한순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게 인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인도는 바보가 아니니까 여기서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악순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악순환 겪는 거랑 똑같이 어디 한 구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한 번에 푸는 매듭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산업 그러면 떠올리시는 게 뭘까요? 인도가 강하다. 인도가 강하다. IT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IT 산업이죠. 첫 번째로 IT 산업.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좋은 말로는 수출 지향형 IT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나쁜 말로는 선진국 하청 산업입니다. 12시간 시차를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판교에서 정규직으로 아주 좋은 연봉을 받는 사람과 별도로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던 IT 분야 노동자들 뭐 그 처우에 대한 문제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인도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안 하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프트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니까 미국의 비서 역할 같은 거 예전에 기사에 보면 미국이 밤에 퇴근하면서 일을 시켜놓으면 시차 때문에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인도에서 일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놓으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아침에 딱 출근했을 때 보고서가 와 있는 거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주로 그런 걸 IT로 분류를 하나요?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걸 BPM이라고 불러야 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 IT라고만 들어요. 신문 보도도 인도 IT 산업. 근데 실제로 거기 일하는 친구들이 하는 업무는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SBS면 총무부가 있잖아요. 아니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 누군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관리해야 되잖아요. 방송국에서 주차장 관리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주차장 관리가 방송의 본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싸게 처리해 주는 패키지 솔루션이 인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IT 산업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인도가 IT 산업이 강하다 그러는데 자 보시죠. 아시는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인도 소프트웨어 있나요? 뭐 어도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대부분 미국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인도 사람들이 하겠죠. 하지만 그 회사는 미국 회사죠.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노동 창출 면에서 보면 지금도 인도 인구의 53%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제조업 종사 인구는 11%인데요. 이거는 건설업 11%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럼 IT 이런 건 몇 퍼센트나 돼요? 그만 기타 5% 안에 들어가는데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연봉이 높은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 구조. 네. IT 산업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인도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합니다. 제약업이 있지 않나요? 아, 네. 제약업.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네릭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하면 싼 값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5 주고 사야 될 약을 인도에서 쓰면 10센트에 쓰니까 미국 의료보험의 지출을 굉장히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복제약을 만드는 거죠. 복제. 네. 예. 그러니까 신약이 아니고 네. 신약은 아무나 덤비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한국도 못하는 네. 분야인데.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도 제약업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딱 하나요. 특허 제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품에 특허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화학물질에 특허를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정에 특허를 줍니다. 그게 인디라 간디 때 일부러 했던 결정이에요. 인도에서. 그럼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자 100도씨에서 2시간을 구워요. 그런데 그 약을 갖다 놓고 역설계를 해서 200도씨에서 45분간 구워서 만드는 방법이 생기면 그거는 특허를 안 줍니다. 국제적으로. 인도에서는 특허를 줘요. 그러면 저는 210도씨에서 30분 굽는 걸 만들면 저도 특허를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약물인데 인도에는 특허 가진 회사가 20개, 30개예요. 굽는 시간이 달라요. 역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되면 그 화학식을 분석을 해서 역설계 하는데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최근 보도는 석 달까지도 단축이 됐다고 그럽니다. 신약을 내놓으면 그걸 베낄 수 있는 기술을 석 달 만에 만들어낸다. 예. 그러니까 발전했다고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역설계해서 만드는데 자 기자님하고 저하고 30분간 굽고 40분간 굽는 차이만 있지 똑같은 걸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가격으로 싸워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허를 가진 회사가 인도에만도 20개란 말이에요. 왜냐 물질 특허를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20개가 가격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격이 엄청 내려가겠네요. 인도에서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싼 값에 약을 사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R&D 투자할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도의 아주 강한 산업 두 번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출품 비중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석유화학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금이나 보석류가 13%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파마가 5%예요. 그러니까 제약업은 상당히 큰데요. 수출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 있는 장사를 못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이게 그러면 겉으로 인도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분야도 그게 강한 게 아니면 이게 속빈 강정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도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일이 제조업 기반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희망은 뭐예요? 현대차도 들어오고 삼성전자도 들어와서 인도에 공장을 세워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자 바보들이 아닌 한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인도에 공장을 세우기 전에 과연 인도의 공장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뭐 인프라가 가능한지 기타 등등. 전기도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그냥 정전은 아무 때나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럴듯한 집에 사는 중산층 이상이 됐다는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퇴근하면 옛날 낡은 카빈 소총을 들고 보초를 쓰는 경비원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그 입구에 카빈 소총을 든 경비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전기가 나가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녹지 않습니다. 네. 왜냐? 딱 전기 나가면 30초 있다 윙 소리 나고 발전기가 돌아가서 냉장고가 다시 굴러가니까요. 그런데 자, 반도체 공장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그냥 실생활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갔다 오면 노트북 배터리를 버립니다. 왜냐? 전압이 이렇게 일정하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하나 어드바이스 중에 하나는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 영국 시절부터 많이 쓰던 그 팬이 천정에 붙은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씩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더운 날씨에. 켜놓고 자는 경우도 많은데 하면 안 됩니다. 왜? 심야엔 엄청나게 빨리 돌아서 감기가 걸립니다. 아, 일정치 않아서요, 전기가.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상이 모든 걸 다 지배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아니죠. 네. 나은 쪽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해주는 공단 지역이 있고 이제 관리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제조업이라는 건 한 공장이 들어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니 현대차 공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차 찍어냅니까? 아니, 부품도 같이 가야죠. 네. 그러면 납품업체들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뭐 한국에서 매번 만들어서 거기까지 싣고 가서 납품 못하지 않습니까? 근처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 생산 기지를 인도로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으로도 옮기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애플이 생산량 조절을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 단기라는 건 뭐 2주나 뭐 한 달. 그래서 야, 이 모델이 잘 팔려. 그러니까 색깔을 좀 이 모델 집중해서 만들어.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색에 맞는 부품을 몇 시간 며칠 이내에 정확하게 입고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죠. 근데 인도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네. 애플 공장이 거기 조립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조립 공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그 조립 공장이 그 주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로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방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왜 한국 기업인들은 그러면 인도 대신 베트남을 택할까요? 인건비가 비쌉니다. 베트남이. 인도보다 훨씬 비쌉니다. 방글라데시보다 비쌉니다. 왜요? 그겁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어서요. 필요하면 네. 중국 서플라이 체인을 확장시켜서 내지는 이용해서 거기서 예. 갔다 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내지는 중국의 많은 그 부품 업체, 소재 업체들이 거기 진출을 이미 해서 그 자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망을 만들어내는데 인도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의미심장하긴 하다. 하지만 너무 부풀려서 그 인도 언론이 떠들듯이 이거는 한 번의 혁명으로 판이 뒤집혀지는 전환의 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탈중국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인도의 상황이 그 중국에서 빠져나온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은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제 장기적으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 이런 걸 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IRA 법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 걸 인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아, 인도에서 만든 걸 인도에서 팔 때는 혜택을 주겠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높여가지고 아무래도 인도 내에서 생산을 해야 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는 뭐냐면 특정량 이상을 생산을 한다는 조건 하에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그거를 충족시켜서 받은 경우가 되고 이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2차 전지, 반도체, 뭐 전자제품, 바이오, 뭐 의약품.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종목들에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성공적으로 받아간 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양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진 않은데 노력은 하고 있다. 근데 질문하신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딱 잘라서 흑백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아주 잘라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인도가 1인당 2천, 중국이 10,000, 한국 3만, 미국 6만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인도가 2천인데 5천까지는 순식간에 올라올 겁니다. 2천에서 5천까지 올라온다는 말은 경제가 2배가 넘게 몇 년 안에 성장을 해낼 거라는 뜻이에요. 네.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겠죠? 5천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 상황이 돼서는 해결을 미리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